자, 다음으로 인하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논술 문제의 주요 특징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이제 또 추가해서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인하대 문제에서는 앞에 이제 아주대 문제하고는 이제 제시문의 유형이 조금 이제 다르지.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교과상의 수학적 원리를 그냥 단순히 개념을 갖다가 거기에 정리해주고 있는 이런 제시문들은 그냥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가능한 한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고, 이러한 수학적 요소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도구나 라고 체크를 해두셔. 알겠지? 그리고 그런 체크, 사실은 그 체크가 뭐 그냥 빠르게 넘어가라고 해서 그렇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제한 요소가 되는 거야.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요소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고 하는 문제의 지정사항이기도 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제시문을 읽고 또 대문항이 이제 3개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소문항 수가 많아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니까 이 제시문을 이제 간결하게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 보게 되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주고서 있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 부등식, 최대 최소 논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겠지. 부등식이나. 제시문 다에서는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구할 때 dx분의 dy를 구할 때 뭐 해라? x의 함수가 y의 음함수꼴로 주어져 있을 때는 y를 x의 함수로 보고 각 항을 x에 대해서 미분한 y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dx분의 dy를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라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 그 다음에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 a 벡터, b 벡터에 대해서 그 사이각을 갖다가 벡터의 크기 곱과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이러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두 벡터의 사이각을 구하는 방식에 사용해라. 그런 의도 빨리 눈치채고 바로 문제 조건. 이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희대 문제 좀 비슷하게 제시문 준 다음에 제시문 밑에 이제 실제 문제 풀이의 조건들이 있어. 그 조건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거야.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다수의 문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해.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 B, C인 세 개원 C1, C2, C3와 C2, C3에 접하고 중심이 Y축에 놓여 있는 원C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가능하면 이 그림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 조건과 더불어서 뒤에 있는 그림의 배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계속 보면서 1-2번 같은데 나와있는. 자, 그래서 여하튼지 뭐 C1, C2, C3가 만나는 점을 각각 P1, P2, P3라고 하자.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을 이룬 각이 세타인, 즉 탄젠트 세타 X인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직선이 각 원과 만나는 점들을 P1, P2, P3라 하고, P1을 지나고 X축의 평행인 직선과 P2를 지나고 해가지고 뭐 쭉 돼 있는데 Q1, Q2 이렇게 해서 정의되어 있지. 그리고 Q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참고로 해서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될 거야. 문자를 읽는 것보다는 그림이 좋은 면이 그런 면들이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조금 빠르게 파악할 때 그림의 도해가 있을 때는 그 도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를 분석해서 처음부터 문제를 분석하거나 읽어가게 되면 문제에 대한 이해나 해석들이 훨씬 더 빨리 보통은 빨리 진행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간단하지만 주요 요령으로 삼고요. 문제 푸는 시간을 늘려주니까요. 1-1번 점 Q의 좌치가 그리는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P1, P2, P3에 대해서 Q1, Q2가 있고 Q1, Q2에 대해서 Q의 좌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걸 구하여라. Q는 뭐죠? Q1, Q2의 중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Q1, Q2의 좌표를 알아내야겠지. 그치? 그리고 Q1, Q2의 연결점인 중점을 찾아서 중점을 찾게 되면 그 중점을 찾으면 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Q의 곡선의 방정식으로 나왔으니까 X, Y 좌표가 아마도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세타와 연결되어진 매개변수의 표현으로 나타나겠지. 그치? 삼각함수 형태의 매개변수 표현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 그 매개변수 표현되어진 삼각함수에 세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치? X, Y가 세타에 대한 매개변수 삼각함수의 매개변수 표현을 했고 삼각함수 매개변수 표현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세타를 소거시켜 주게 되면 바로 X하고 Y가 연결이 되겠지. 자, 이때 삼각함수의 그 X 성분이나 Y 성분이 각각의 삼각함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삼각함수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등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소거시켜서 XY 방정식을 얻어낼 때 요새 요거 많이 나오거든, 문제들이. 조금 더 소개하는 건데,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뭐야? 그치,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라고 하는 식. 삼각함수의 연산의 절대식이지. 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와 탄젠트 x의 곱은 항상 1이다라고 하는 것. 요런 이제 관계식들, 삼각함수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성질,
그런 것들, 그런 성질을 이제 기준으로 하여서 거기에 이제 대입하여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자취방정식을 XY 접해서 자취방정식을 얻어내는 매개변수 세타를 소거해서 없애는 그런데 이제 활용이 많이 돼. 그거 알아두면 좋아. 알겠지? 실제로는 이제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서 있어. 그런 문제들이. B번의 경우에 점 Q는 그 1-2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 1-1번에 B번이지. 소문항 두 번째 거. 작은 소문항. 세점 O, Q1, Q2가 한 직선이 있을 때 ABC의 관계식으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것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것과 또 제시문 딱 보면 뭐가 있어? 벡터에 대한 표현이지. 응?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 점에 한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OQ1 벡터가 뭐 TOQ2 벡터 혹은 TQ1, Q2 벡터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등호로 이제 놓고 벡터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건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벡터 관계식으로 하게 되면 좌표들 알면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치? 좌표는 미리 구해놨어야겠지. 1-2번으로 넘어서 1-2번에는 오히려 특수하게 A와 B 값을 아예 줬어. 알겠지?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고, 즉 앞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A와 B가 2와 4라고 하자. 자, 그때 이제 Q가 그리는 곡선이 앞에서 이것도 앞에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겠지 또. 이렇게 이것도 역시 논술 문제에서 앞에 기초적인 어떤 요소들을 점검하게 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뒷문제에 응용하도록 하는 문제들이지.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문제 전체를 딱 봐야 돼. 그래서 앞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래가지고 뒷문제로 이거는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앞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1-2번을 넘어가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1-1번에다가 조금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여하튼 이거는 뭐 딱 봤더니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점의 위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 실제로 이제 사각형의 넓이 계산식을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계산한 후에 그것의 최대가 될 때의 조건을 갖다가 따져서, 결과적으로, 이때 점 Q가 이 두 조건에서 만족하는 점 Q는 동일한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라. 이거는 식으로 계산해서 같다는 걸 결국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B는 점 Q1은 사각형 P1, Q1, Q2, P2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이다. 앞에 문제와 연결되어 있네요. 그쵸? 되는 점이고, 그 문항간 연계성은 상당히 또 인하대 문항도 문항간 연계성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또 학교의 문제 출제 특징도 가지고 있어. 아주 비슷하게. 점 S는 원시의 경계선을 포함하는 내부의 점일 때 OQ 벡터, OQ1 벡터 내적 OS 벡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벡터에 내적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 그치? 코사인 세타가 튀어나오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OS의 좌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식으로 만들더라도 결국은 코사인 세타에 관한 뭔가 정보를 이제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좀 뭐 A번에서도 그렇고요. 그 정보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제시문상의 그런 마지막 제시문 라에서의 그런 이제 접근법들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풀어야겠다라고 방향을 잡거나 혹은 제시문에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응용해야 되겠다라고 아예 마음 먹고 들어가면 조금 더 빨리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제시문 활용법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조금 미안합니다. 자, 17페이지 문제 2번 봅시다. 사실 여기 문제 2번은 좀 2019년도 인하대 모의 문제 중에서 문제 2번은 좀 무시해도 돼. 알겠지? 이거는 뭐 다시 출제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사실 논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되게 힘들어. 수의 성질에 관해서, 수집합의 성질에 관해서 다루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집합의 분할과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모의 논술 문제하고 실제 시험 문제하고 좀 연계성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올해 건대 문제도 그랬었는데 실제 시험 문제와 모의 문제의 소재라든 이런 것들이 연계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일 문제 2와 연관이 되어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확률과 집합과 확률에서 그 집합의 이제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정도의 좀 더 그 문제 구성에 대해서 아주 뭐 좀 모호하고 직관적인 이런 것까지 출제되지는 않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인하대 연습하시는 분들은 문제 2번까지 풀어서 연습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소재의 정도만 보세요. 아시겠죠? 아주 좀 특별한 형태고 특별한 경우에만 나오는 이제 형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에 문제 3번으로 뭐 바로 넘어가세요. 뭐 다른 거 없이 제시문 가에서는 시그마 연산법, 그치? 부분분수식을 이용해서 시그마 연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로그의 부정적분을 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시문이 짧지만은 간단하게 교과에서 필요로 되는 수학적 원리들을 이제 설명해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지. 아니면은 어쨌든지 간에 제시문 가와 같은 시그마식의 형태가 어디선가는 나타나야 된다는 걸 목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정리가 문제 풀이의 방향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경우들도 실제로도 이제 생깁니다. 알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y 로그 x의 그래프와 두 직선 x n, x n 플러스 1의 교점을 각각 c, d라고 하자. y 로그 x의 x n 플러스 1에서의 접선과 수직선 x n의 교점을 2라고 하자. 사다리꼴 a, b, c, d의 넓이를 an, 사다리꼴 a, b, c, a, b, d, e의 넓이를 a, b, d, c의 넓이를 an, a, b, d, e의 넓이를 cn, y 로그 x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 n, x n 플러스 사이로 둘러싸인 실제 함수의 면적이지. 그것을 우리 bn이라고 이렇게 하자. 딱 봐니까 이것도 느낌이 어때? 아, 요거 각 면적들 사이에 어떤 대소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혹은 A와 B가 매우 근접해 있을 때, 그치? 이때 사다리꼴의 면적과 실제 면적들의 오차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조임정렬을 이용한 실제 면적의 추론이라는 이런 문제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논술 문제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는 챌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접선에 관한 것도 여기서는 다루도록 되어 있지. DE 때문에. 그치? 그런 요소들도 미리 염두에 필요한 소재들을 제시문에서 몇 가지 원리는 줬지만 다 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수학적 사실을 옆에 체크해 놓거나 머릿속에 이제 곰곰이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풀이 방향들이 훨씬 더 이거 역시도 빠르게 잡힐 겁니다. 이런 정보들은 이제 이런 정보는 사실 뭐 문제를 봐서 알기는 알지만 문제에 대한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3-1번 X가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 문제풀이 방향 잡을 때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유사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지 않은지 그걸 항상 여러분들 한번 뒤져봐. 알겠지? 머릿속에서 잠깐이라도 그거 생각해보고 문제 접근하면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x가 0과 1 사이 모든 x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해가지고 x 플러스 로그 1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분의 x의 제곱 해가지고 돼 있는데, 뭐 부등식 나오니까 금방 뭐 그 면적의 대소 비교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그냥 함수야. 그치? x가 0과 1 사이의 제한적인 조건을 때 좌변을 그냥 함수 fx로 보고 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생각해야 돼. 이런 부등식 볼 때는. 알겠지? 그래서 함수 fx가 0과 1 사이에서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요거 딱 봤더니 x 이퀄 제로일 때 얼마야?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대입해서 한번 살펴봐야지. 성질을 다루려고 할 때. 경계값. 응? x에다 0 대입하니까 0이란 말이야. 자,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이 함수 값이 구간에서 다 1, 0보다 큰다고 한다면, 이 함수가 f0보다는 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가져야겠지. 0과 1 사이에서. 결국은 뭐야? 그치? 이 함수의 최소값이 x 이퀄 제로에서 형성된다는 것만 보이고, 또 하나는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거 보여지면은 주어진 부등식이 이제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런 부등식 증명하는 것도 한 기술로서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좌변을 함수 fx화 해가지고 최대 최소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최대 최소의 문제로 해가지고 미분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갖다 풀 수 있다는 사실도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특별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런 부등식 문제를 증명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법이야, 실제로. 그래서 이건 좀 보편화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삼아설. 3-10번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cn-an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그 cn과 an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이제 사다리꼴들의 넓이지. 그래서 두 사다리꼴의 넓이의 차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해가지고, 특정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들을 구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사다리꼴의 면적 공식 이용해서 면적 계산하면 되는 거야. 혹은 직선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돼? 뭐 적분해서 뭐 구하든 그래도 상관없고,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여하튼 그 간단하게 이거는 빠르게 계산하는 문제지, 그걸 눈치채고 그냥 어떤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풀어가면 되는 거야. 자, 뒤에 3번 4번 문제들이 있어요.
자, 3-2번을 왜 푼 걸까? 그치, 3-4번 문제를 3-3번과 3-4번 문제를 풀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믿고 가야 돼. 알겠지? 3-3번은 보니까 또 BK-AK. 앞에서는 CN-AN을 했는데, 여기서는 BK-AK를 이제 쓰고서 있단 말이야. 그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되, BK-AK가 문제 보면 CK-AK보다 작다는 것은 자명하다. 해가지고 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위해서 이제 앞에 3-2번 문제를 푼 거고. 자, 그래서 여하튼 이제 시그마 BK-AK가 4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부등식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증명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인하대 문제는 가끔가다 이렇게 증명 문제들이 나와. 특정 부등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혹은 등식이나 명제 등을 주고 그걸 증명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런 이제 뭐 증명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그 특정한 수리적인 계산법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의 방법을 필요로 하는 요소의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그것들을 갖다가 수학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를 바로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한 증명 문제다. 이런 걸 좀 많이 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간혹가다 뭐 수학적 기납법 나오지만은 사실 뭐 인하대 문제에서 수열 문제 같은 형태가 나오면서 수학적 기납법을 직접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이제 경희대 같은 학교들이 예전에 좀 많이 나왔고, 중앙대 문제라는 이런 데는 중앙대나 한양대 문제 정도에서 또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도, 인하대 문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출제되지 않고, 보통 바로 이제 직접 수식의 연산을 통해 가지고 직접 증명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겠어. 3-4번은 아예 그 문제에서 앞에서 얻은 부등식을 활용하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쵸? 순차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3-4번은 좀 특별하게 앞에서 얻은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그랬어. 그러면 3-3번의 부등식이 증명이 안 되고, 혹은 3-2에서의 3-3번의 부등식의 증명을 내가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3-4번을 계산하는 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는 좀 독특하게 각 문항들이 연계는 되어 있지만 앞에 문항의 결과만을 그 다음 문제에 인용하는데 그 결과의 식들이 지금 앞에 다 나와 있단 말이야. 3-3번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특별하게 이런 문제에서는 3-3번이 많이 어렵다 그러면 3-3번을 조금 제껴두고 3-4번을 바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 결과만을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간의 연계성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갖다 풀려고 노력하시면은 반드시 이 문제 풀이의 방향이 잡힐 겁니다. 뭐 복잡하게 보이는 식처럼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복잡한 저기는 아니야. 엠팩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엠팩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거 로그의 계산이지, 그치? 로그의 계산을 통해서 여기 함수 로그 함수고, 로그의 합이 로그의 곱으로 되어지면서 로그 1부터 로그 n까지의 합이, 그치? 결국 엠팩을 만든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다면 우리가 증명할 대상을 보고 그런 정도 유추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문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니까 잘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인하대 문항 여기까지 보고, 문하대 문항도 앞에서 봤던 아주대 문항과 마찬가지로 문항 간 연계성이라든지 논술 문제 구성의 특징을 몇 가지 볼 수 있고, 또 연계된 문항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식으로 앞에 문제를 종합해서 다음 문제를 다루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연습해 두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이제 제시문이 간단한 이제 교과적인 수학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이럴 때는 제시문은 아주대와는 좀 다르게, 그치? 이런 유형의 타학교도 마찬가지야.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시문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게 보고 넘어가야 돼. 다만 문제를 풀 때 그 수학적 원리가, 제시문에 있던 그 수학적 원리가 문제의 풀이 과정에 사용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거는 조금 점검해 두면서 가다 보면 뭔가 막히는 부분에서 앞에서 이거 제시문에서 이거 사용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네? 요런 거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요령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한번 봐두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요.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